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지난 10월 7일 문을 열었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을 내립니다. 기성전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로 마무리됐다는 평가 속에 이번 국정감사 내용 짚어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 카드가 여당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여야의 대응 자세, 국정감사 이후 11월 정치권의 주요 이슈까지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네 명의 입,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부산 친구갑 정성국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울 당협위원장입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맥적지연구소장 서용주입니다. 뭐라도 하나씩 붙여야 되네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국정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22대 첫 국정감사가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두 분 의원께서 활약하시는 모습도 저도 TV를 통해서, KBS 뉴스를 통해서도 보기도 했는데, 먼저 좀 소감과 총평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예. 한민수 의원부터요. 우리 배종찬 앵커께서 이제 기승전 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상임위별로는 사실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관심 있는 곳을 쫓아서 집중 부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법사위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죠. 특히 네. 막판에 가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의 강혜경 씨 공익 신고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분이 나와서 증인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부각이 됐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첫 국감이고 22대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법안까지 준비한 게 불법 스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과기부 장관도 그렇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그렇고 모두 공감해요. 이거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3억 건이 지금 불법 신고된 건수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우리 국민들이 민생 범죄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올 1사분기에만 주식 리딩방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상한가 방을 왜 저한테 알려줍니까? 아니면 자기들만 들어가면 될 텐데. 근데 그거 날라오는데 그게 피해자가 2,100명이고요. 1사분기에만 2,000억 원이. 그게 민생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집요하게 질의도 하고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정부 종합대책도 지금 마련 중이거든요. 법도 제가 개정안도 좀 실효성 있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김건희 여사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준비하다가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제 방통위를 상대로 했던 게 뭐냐면, 방심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방심위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디올백, 명품백 수수하는 영상을 막으려고 심야에 막 방심위원장이 지시하고 했는데, 다행히 방심위에 있는 팀장이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이건 개인 공인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결국 그게 방송이 됐어요, 유튜브에. 네. 만약에 그거를 막았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여사께서 받으시는 그 영상을 못 볼 뻔했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우리 보좌진들이 잘 밝혀내가지고
질의한 거 이게 또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구 의원께서는요. 예. 저는 교육위였기 때문에 교육위는 대체적으로 현안 질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20년 전 그것도 많이 또 이야기하고 또 저희도 뭐 이재명 대표 또 헬기론 그 뭐 부산대 병원에서 이송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위 상황. 그 뭐 의대 쪽이니까요. 우리도 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 그래도 그 교육이 좀 중심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크게 안 느낀 게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현안 질의를 잘해주면요. 그 피감기관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놀랐습니다. 아 이래서 중요하구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제가 그 부산대학교 그 국감을 갔을 때 그 치과병원이 부산에서 치대병원이 그 예산이 16억이 모자래 가지고 이미 이 공사가 중단돼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그 치과 병원장께서 그 모두 발언에 아주 강력하게 썼더라고요. 그 미리 보고받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 보면 자료를 주잖아요. 예. 그 자료를 제가 이제 또 보면서 근데 이렇게 절절하게 써놨길래 제가 이제 질의를 한 거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고 그 인사말을 보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기재부에서도 좀 어느 정도 한번 풀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부나 기재부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 한 5분 정도 안에서 짚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는 게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해결의 여지가 생기고 또 그 피감기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의원님이 그 질의해 주시는 그 3분 5분에서 우리가 이런 해결의 여지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앞으로 정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서 가르쳐 주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 하면서 저도 정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최소하고 민생을 살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하시는 네.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고 그 정치라는 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국민의 민생이죠. 그 중심에 두고 하는 거죠. 정말 이런 훈훈한 모습대로 우리 국회 또 운영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영주 전 부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점이 좀 더 요구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 명함이들 전작이 마련인데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뭐 거의 뭐 기승전이 아니라 원탑으로 다 덮었다고 봐야죠.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쥐어 짜내서 맞대응을 했으나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막을 수 없었다. 역부족이었다. 뭐 현안 부분들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더 부추기는 그런 뭐 확인하는 그런 국감이었다. 현안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뭐 앞서 이제 두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민생 국감에 준하는 그런 국정감사 질의들이 많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가려져서 좀 안타깝고 결국에는 이제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 결산을 토대로 하는 게 국감이고요. 예산 낭비, 그다음에 정책의 중복, 예산의 중복 이런 걸 지적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이거를 보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국정감사의 본연의 임무이고 저는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좀 국민들한테 알려졌으면 좋을 텐데 그놈의 이 현안들이 국민들 앞에 그런 눈을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지만 빨리 리스크는 또 해결이 되면 또 민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저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김기현 전 부대변인께서는 평가해 주시고요. 늘 우리가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아쉬운 게 잘 안 알려진다. 좀 이런 걸 또 언론인 출신이니까 잘 알려지게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잘 알려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이른바 특이 사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칠고 뭐 이른바 이제 또 방송에서는 이제 그림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막말이나 이렇게 소위 말한 갑질 그런 부분에 좀 포커싱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정쟁을 하더라도 뭔가 결과가 나오고 뭔가 하나가 되는 부분은 깊이 있게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그거를 기획 기사로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단편적인 어떤 발생 위주의 기사
기사 위주로 되는 부분이 좀 아쉽게 하고요. 저는 국정감사라 하면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야당이 이제 굉장히 별렀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른바 한 방은 없었다, 스모킹공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처음에 언론에서 회자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2024년 총선에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공천에 영향을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텔레그램 내용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경선이 기본이고 약한 후보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 해서 사실상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기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명태균 씨가 누구 유력 정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가지고 하다가 잠깐 이제 오빠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결국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당이 좀 급하시긴 급하시겠지만 명태균 씨 워딩을 따라가다 보면 본인이 자꾸 빼요. 얘기를 했다가 농담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농단이다 이렇게 조금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이제 조금 더 지나치지 않을까. 네.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 하시고 싶을 수도 있는데 좀 이따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특별 감찰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에 유난 해동이 있었고 또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 카드 이번에는 상당히 좀 이 한동훈 대표가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정성근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뭘까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보수 분열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되죠, 그죠? 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는 뭐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더 큰 걱정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분열되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우리는 추락하겠다는 이 위기감이 더 크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 당정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라고 당선된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그냥 뭐 순응하고 따라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판단으로 대표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특검법도 물론 민주당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특별감찰관제도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고 국민이랑 약속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또 미래의 어떤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대표께서 발표하는 그때 날짜까지 못을 박았잖아요. 11월 15일까지 우리가 이 특별감찰관제 그러다 보니까 추 원내대표께서는 조금 그 절차상이나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체계적인 좀 이 스텝이 필요한데 대표께서 너무 좀 앞서서 좀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갈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갈등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께서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의총을 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고 의총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쪽으로 기운을 내기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시고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 생긴다면은 한동훈 대표는 의총까지도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총을 요구한 것이고 사실은 저희 뭐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이란 분들이 그 단톡방에서 의총 요구한 건 사실이거든요. 자, 이거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동훈 대표도 특별감찰관을 의총에 붙일 생각이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표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표결하고는 다르다는 의미로요. 표결을 오늘 뭐 친한계 김종혁 의원, 최고위원 얘기를 했던데 글쎄 그 표결 붙이면 당이 감당을 못할 겁니다. 표결까지는 국민의힘이 감당을 못할 거고 그럼 뭐 깨지겠죠. 잘못하면 표결에 따라서 그럼 한쪽에 따르라는 얘기인데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질 못하면 한 대표도 그렇고 여기서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꺼내놨고 대통령과의 독대가 됐든 면담이 됐든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특별감찰관이 제가 볼 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리를 하겠죠. 근데 이 문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를 하거나 어떤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모습으로 보일까? 특별감찰관을 도입한다는 거가 전 그런 회의는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은 말 그대로 이제
친인척이나 대통령의 그리고 수석급 이상의 이제 그 내에서 지금 대통령실이겠죠, 청와대고 그 비위가 있으면 감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독립적으로요. 예, 네. 그렇죠. 그런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은 이미 다 벌어진 일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미 세상에 공개된 것들, 명태균 게이트랄지 이미 뭐 주가 조작이랄지 지금 뭐 의혹이라는 건 이미 다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수사를 해라. 수사를 하고 법 앞에 평등하게 여사도 조사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걸 가지고 될 수 있을까? 예. 근데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특자도 꺼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감찰관 문제로 여권 전체가 지금 뭐 거의 뭐 쪼개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설사 합의를 해서 뭐 봉합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어중간하게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나눠더라도 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거라고. 네. 김기웅 전 부대변인은 이 특별감찰법은 상당히 지금 이 내용입니다. 네. 의총의 표결로 가면은 집안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지금 상황 예상하고 있습니까? 표결로 갑니까? 아니면 그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협의가 되나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 열려 있습니까? 그건 저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까지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 인권 대사 이사 추천을 민주당이 해줘야 된다는 거 연계하는 게 이제까지의 어떤 전략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공개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민주당이 북한 인권 재단의 이사에 대해서 추천을 안 하겠다. 그럼 명시적으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 전략을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게 의원총회에서 저는 어떤 집단 지성의 어떤 목소리를 이뤄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표결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 뭐 친한계가 이겼다고 치면 언론에서나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른바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그렇게 평가할 거고 만약에 친윤계가 이긴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조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이런 거조차 안 하나? 이런 어떤 프레임이 쓰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전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과정이 약간 거친 면이 있어요. 회의 시작할 때 원래 비공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언지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마찰은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결국은 연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이거를.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맞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이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로 실제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인식을 가져주는 그런 관점에 있었을 때 알겠습니다. 저는 뭔가 합의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 정성구 의원 설명 잠깐 듣고 서영주 전 부대변인 가겠습니다. 오늘은 친한과 친윤이 나오셨네요. 친윤이니까 뭐 저는 대통령실에 섭외에 근무를 따로 했기 구분은 때문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 지금 이제 우리 뭐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지금 이 특별감찰관제가 지금 시간을 조금씩 약간은 텀을 좀 두는 것 같아요. 의총이 지금 당장 열릴 것 같았는데 안 열리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감이 마무리되면은 의총을 열 것이다라는 다음 주겠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간이 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뭐 추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만나지 않겠나 하고 자꾸 추적 기사를 보내고 하는데 뭐 또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좀 가지는 자신감을 좀 풀이해 보면요. 그 정말로 막판에 표결을 만약 갔다고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런 상황 왔을 때 뭐 우리 친한이라는 분들이 이겼을 때는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무력화됐다고 한동훈 대표의 이 특별감찰관제가 만약에 뭐 표결에서 졌다고 만약 생각해 본다면 이게 과연 누구에게 큰 충격이냐를 어떻게 생각하면 한동훈 대표가 치명상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의 역풍이 불죠. 한동훈 대표가 쇄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밀고 명분을 가지고 했던 이거를 그 국민의힘의 의총에서 그걸 막았었다고 돼버리면 국민과의 약속
대통령의 공약을 우리가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럼 그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섰던 분들은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받을지 몰라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물론 거기서 좀 이렇게 뭐 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진 게 아니죠. 네. 한동훈 대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이걸 막았었다고 좀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오히려 여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다. 대표께서는 지금 명분과 여론을 이기기 때문에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대통령님에게 이렇게 쇄신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론과 명분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도 봅니다. 의총을 가지는 않았고 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정성호 의원이 이제 이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최영주 전 부대변인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별감찰관은 여야 이제 협의하에 임명을 해야 돼 추천을 합니다. 네, 추천이죠. 북한인권재단하고 연계하지 말고 따로따로도 여야 간 협의가 가능한 내용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권재단과 특별감찰관은 전혀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북한 인권재단 생길 때, 그다음에 2020년도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서 생겨낸 그냥 당시 그 정치 상황에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뭐 재료 소재거리였어요. 그때는 공수처, 그다음에 특감,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붙였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그 여당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특검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4가지 트랙이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 2024년대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특감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최소한 미봉책으로라도 막으려면 특감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시효성이 지금 특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인권재단을 들이대는 저는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서 북한 인권재단이 연계했다. 언제부터 2020년부터 24년까지 국민의힘이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그 말하자면 협상 대상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면이 구기는 거고, 결론을 내면 한동훈 대표 입장은요. 지금 의총은 열대 표결까지 가게 되면 지방망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국민의힘이 대선공약한 걸 가지고 의총에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본인들 약속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승패를 가른다?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런 창피한 지경까지 안 가도록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물밑에서 저는 아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에 여론의 추이 자체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한테 민심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고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서 저는 의총이 열리되 표결까지는 갈 수 없을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한민수 의원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관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협의를 해주고 북한 인권재단도 지금 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다 모든 걸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질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한동훈 대표는 뭐 연계하지 않겠다. 북한 인권에서 이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미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른바 추경호 원내대표나 친윤 쪽에서 이거 왜 연계 안 하냐고 하는 거는 뭐 사실 뭐 효용성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당대표가 이미 던져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특검을 우리 당에서도 뭐 발표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4일 날 이제 표결을 지금 상정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한동훈 대표께서 나 뭐 국민의힘에서나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하면은 우리 당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아무리 옆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을 피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분들인데 특별감찰관이 뭐 하는 건지 금방 찾아보면 압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 많은 의혹, 저들이 13가지를 지금 특검법에 넣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이거 특별감찰관은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감찰관 문제로 지금의 정부를 가기는 쉽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용산에서도 뭔가 이 문제를 뭐라도 하기 위해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리는 짧게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이건 이제 북한 내부의 북한과의 관계,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원내 지도부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놓고 뭐 사실
그거를 지금의 여당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다 네. 보니까 시간이 간 건데 이거는 두 가지를 아까 우리 소영주 대변인 얘기했지만 연계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민주당도 논의 후에 임명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럼 특검 일단 김여사 특검법 처리하면은 그래야죠. 특검 처리되면은 그 다음엔 특별감찰관도 또 뭐 여야가 합의로 추천할 수 있고 국권 인권 대사도 인권 재단의 이사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 의원님 말에 네. 조금만 덧붙이면 정치의 영역이 협상을 할 때는 결국에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집권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한테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특감 저희가 해냈으니까요. 저희 추천해 주시고요. 분권 인권자들 분리하기로 했으니까 민주당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주고요. 결국에 한동훈 대표가 준비할 거는 특검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보다 더 큰 특검 해법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숙제로 남겨졌다. 그건 인식하셔야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가 상당히 주목을 받습니다. 이 의견은 정성호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김기영 전 부대변인도 가겠습니다. 인요한 최고위원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예. 조용히 좀 합시다. 조용히 일 좀 합시다. 네,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일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혁 최고위원은 그게 능사가 아니다. 네. 할 이야기는 해야 되고 공개 의총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지도부 내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 인용한 의원 그동안 조금 잠잠했었던 인용한 의원 최고위원인데요. 이런 이제 일단은 방식에 대해서도 지도부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그 조직부 총장이니까 늘 최고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그런 게 언론에서 딱 오히려 대표나 원내대표 이야기보다 최고위원 이야기를 더 많이 보내더라고요, 언론에서. 그 인요한 최고위원 말씀이든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이든 양쪽 다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이게 이제 충돌 양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요한 최고위원은 왜 자꾸 이런 우리가 안의 문제를 자꾸 밖으로 이렇게 내뱉으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 우리적으로 너무 좀 뭐 파괴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는 결국 한 대표께서 걸고 있는 쇄신의 드라이버를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금 뭐 여론이나 언론에서 많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대변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대통령은 때가 되면 떠나시지만 우리는 영원히 가야 될 보수 정당 아니냐. 그 말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사를 지키는 것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다 달려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정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한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뭐 두 분이 같이 동시에 양쪽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진영 최고가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빚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당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분위기가 맞고.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 안 나왔지만 약간씩 세게 느껴졌겠죠. 서로가 발언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 당의 분위기는 그런 게 사실이고 이게 뭐 걱정하는 내용들은 이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는 좀 비슷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또 생각을 해보겠죠. 발언하신 분들도.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전 부대변인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친윤 친한의 특별감찰관을 놓고서 의총 대결로 갈 경우 네. 어떻게 될까요? 표대결 말씀하시네요. 네네. 저는 사실 친한 쪽이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앞서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시간이 갈수록 친한 쪽에 좀 유리하다고 보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표대결을 통해서 이긴들 전투에서 이기는데 전장에서 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 쪽에서 그걸 수용 못하죠. 이걸 당을 쪼개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저는 이제 김종혁 우리 최고위원의 위원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자꾸 거기에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지키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저도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때로는 이제 옹호를 하지만 이게 한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뭔가 한동훈 대표는 대의를 위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하고
친윤이나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구역에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란 것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은 잘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에 알던 것과 대통령과 대표 사이의 그 암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무엇보다 본인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격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짐? 그게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어요.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류한 최고위원이 조금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자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고. 태도 차원에서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다 알릴 필요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거를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어요. 연계 얘기인데 결국은 해석은 임명하지 말자 쪽으로 귀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 네. 민주당이 오는 14일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발의 예정입니다. 14일입니다. 네. 발의는 했고요. 네. 14일 날 14일 본회의철인데 예. 특별감찰관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건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네. 잠깐 그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추가 질문 드리면 14일이라는 날짜가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거든요. 다 두 분도 웃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게 아니고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어떤 분은 우리가 또 지금 11월 2일 날 국민 보고 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또 연결시켜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 밖에 나가서 국민들과 만나는 일정 행사를 잡으면 그거 매일 하면은 15일날 1심 선고 안 나옵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사법부에서 하는 거고 14일이라고 28일도 아마 본회의를 예고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다 아시죠. 세 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뱅크도 아실 거예요.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 간에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본회의 날짜를 잡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11월에 있어서는 예산국회고 가잖아요. 14일, 28일이 아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된 거고 예. 그게 15일 예를 들어서 14일 날 저희들이 발의는 돼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빼고는 모두가 찬성을 하니까 그럼 발의해서 상정하면은 당연히 뭐 찬성해서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 통과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 대표 앞둔 15일날 선고가 미뤄집니까? 아니면 안 나옵니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과도한 억측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여권이나 지금 대통령실이나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무슨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사법적인 그런 거다하고 연결시키면 더 궁지에 몰릴 거라고 봐요. 분리해야죠. 분리하고 그 전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한 대표님이나 이렇게 준비하신 게 있으면 내서 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특검법 문제. 왜냐하면 다들 알 겁니다. 지금 여권 사람들도 지금 오직 하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여사 문제를 되게 심도 있게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11월 1일 날이 국회 운영위 국감이 있습니다. 예, 그 전에 마지막이네요. 뭐라도 내놓지 않으면 국민들 여론이 이건 폭발하게 생겼다는 인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문제는 결국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서영주 전 부대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안하면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문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민주당은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해법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한테 취임부터 계속해서 최혜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계속 답을 줘요. 근데 답을 알면서도 못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의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적 눈높이 민심에 올라타려면 국민의 수준에 맞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면 되지 않냐. 본인이 그냥 변방 있는 원외위원장이 아니라 아무리 배지가 아니더라도 원외 당대표에도 108명의 의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당대표입니다. 그러면은 10명, 12명이 없어요? 아니 그냥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같은 공당의 대표로서 그 정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 법안을 보고 나서 치열하게 논의한 다음에
어떤 여야 간의 합의된 특검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능력과 지금 현재는 배포는 없는 것 같아서 특감으로 간다. 이게 정략적이든 어쩌든 간에 현실에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특감을 하고 북한인권재단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도 특검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정의롭다고 저는 규정하지 않아요. 다만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지금 당내에서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숨 구멍을 찾고 있는 그냥 그 수준이다라고 저는 호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전 부대변인께서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다시 또 재의결에 붙여지겠죠. 지금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친한 친윤 갈등도 있고.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네. 재의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이른바 반란표가 이제 4표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뭐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야당 측에서 하거나 이제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안 했어요. 야당은 안 했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0표에서 8표 사이가 이게 중간에 뭔가 조직표로 몇 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수위를.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뭔가 대통령의 어떤 변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풀어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바람이 어떤 시그널로 갔다고 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식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를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접점을 만들 수 있는 특검이 아니라 더 강화된 절대 받을 수 없는 특검을 또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 특감 부분에 있어서 뭐 친한이든 친윤이건의 마음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뭔가 대통령에 대해서 타격을 하기 위해서 이탈을 한다? 이건 공멸이거든요. 특별감찰관 설치가 임명이 불발되더라도 재의결이 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뭐 그 서운하다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식으로 해야지 그거를 이탈표로 하는 순간 그 다음이란 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듭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아까 이제 우리 서영주 대변인님 그 말씀에 한마디만 좀 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그 법안 발의하는 10명은요 있습니다. 네, 저번에 21분 모셨잖아요. 네, 하시면 그 중에서 좀 약한 분이 다 하시면 되는데 안 하셔서 그래서 답답해하실 거다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가 뭐 그 정도 다른 함께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여사특검법은 이번 특검법은 부결시킵니다. 저부터도 그거는 부결시키겠다는 생각을 해요. 14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 김영 대변인 대변인 말씀 맞는 게 지금 이게 우리 당에서 지금 생각하는 특검법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거든.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안 막아설 수가 없죠. 이거 막아서는 거고 지난번에 그 내표의 의미를 보면 사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문자가 좀 오더라고요. 제가 그 던진 사람이냐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몇 명 그 친 한동훈계 해가지고 막 제가 그 문자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친한계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께서 총회를 가가지고 막아라 한 거를 진짜 친한계라는 사람들은 따르죠. 의총에서 얘기했죠. 했어요. 의총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소시표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분명히 이제 대표께서 걱정하시는 거라 나도 분명히 막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결을 말을 하겠지만 이 소신표가 또 좀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걱정하는 거지. 한동훈 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이번 특검법도 막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이제 그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단일되고 확실한데 그 다음부터는 또 더 고민과 또 어려운 시기들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런 말씀이 맞다면 더 이제 저는 볼 때 국민의힘이 더 분열되거나 더 이탈표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대표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표 적어도 최소 4표가 이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독소조항 얘기를 몇 번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본다니까요. 지금의 윤 대통령과 그
그 한동훈 대표를 지금의 이런 정치적 입지, 한 분은 대통령도 되시고 법무장관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 아닙니까? 만든 게 국정농단 때 특검법이거든요. 당시에도 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는 특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브리핑 조항도 다 있었거든요.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더 강화됐다는 거는 이전에 김건희 여사 의혹들이 제 기억으로 한 8개 정도 됐을 겁니다. 이번에 좀 늘었죠. 또 5개가 추가돼가지고. 왜냐하면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계속 또 추가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국정농단, 뭐 공천 개입 의혹 이것도 계속 나오니까 이제 덧붙여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대표나 집권당 저는 이대로 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임기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반환점 돌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에서는 정당은 종속돼야죠. 그러면 여러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 지역에도 계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국민들하고 계속 유리돼가지고 정치하기가 쉽지 않다. 정당으로서도 역할하기가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만약에 타협을 진짜 가져오려면은 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 여야 대표회담 하면은 저는 깊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합의해서 하면 좋고 그다음에 계속 부결을 얘기하시는데 대통령 거부권 또 씁니다. 우리 헌정사에 지금 민주화에 의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2번 거부권 쓰셨어요. 그런 대통령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왔는데 그 여당이 또 똘똘 뭉쳐서 또 부결을 시킨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짧게 그냥 정성국 의원께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면 지금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주제가 따로 있긴 한데 이건 먼저 정성국 의원께 좀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이제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이 됩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데 뭐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어떤 내용, 어느 정도의 수위 예상하고 계신지요? 지금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오늘 아침에 최고위 회의할 때도 이 100일 기자회견 계획을 아직까지 저희한테 못 보내고 있더라고요. 좀 더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걸 뭐 생각을 해보면 대표께서 좀 의지를 밝히실 것 같아요. 네. 그 국민만 바로 하겠다. 또 쇄신, 우리 당의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태어나겠다는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 여야 의정협의체부터 시작해서 뭐 특별감찰관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1월에 있을 전국에 대한 또 소회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 당이 해소해야 될 일들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말씀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표 100일 성과를 자꾸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뭐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 그렇지만 정말 대표께서 기존의 집권 여당의 대표들이 하지 못했던 우리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김기현 전 부대변인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또 발언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본인이 이견을 밝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는 길을 위한 것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방향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선의를 믿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야당이 그냥 11월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리고자 하는 탄핵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누가 봐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 집회까지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상황이 한동훈 대표가 처음 얘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된다고 했는데 저희 문제가 내홍에 빠지면서 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도리어 가리는 형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숨 고르기 일종의 강약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더 이미 지난 총선 때 그 한 대표께서 2조 심판 얘기 나왔다가 이제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대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권당 대표로서 그거를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뭐 특별감찰과 되는 국민만 바라보겠다면 진짜 국민들 이미 여론 지형으로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법들을 내놓고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뭐 100일 동안 사실 뭐 이렇게 내세울 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실 때 지금부터 국민들만 보고 가겠다 하면은 그런 각오와 절차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좀 얘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 대표와 대통령 관계는 이미 뭐 이렇게 숨기거나 아니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이미 그럴 때는 한 대표도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돌파를 못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강한 의지와 함께 실제로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진짜로 결단을 내릴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영수 부대변인도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취임 100일 말은 많았으나 열매는 없었다. 뭐 100일의 성과를 말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뭐 해봤자 이제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메시지가 최근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 모성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한테 그런 하대를 받고 조금 모양새가 빠졌고 특검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감을 했으나 국민들 눈초리는 그거 갖고 되겠어 라는 것인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는 배신자 프레임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다. 보수의 어떤 정권이 대출해낸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고 보수 당을 살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배신자로 보지 말아달라라는 한 축의 메시지와 본인이 미래 권력으로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국민의 눈높이 그런 이 차별화에 대한 메시지 변화 뭐 혁신 쇄신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가는데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정치인은 말이 길어질수록 행동 없는 말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결국에는 기대가 높은 만큼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 변화 혁신 국민 눈높이 얘기하겠으나 그 뒤에 후속되는 결과물과 열매들을 국민들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더 좀 귀추를 주목하는 게 맞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전 부대변인께는 바로 좀 현안으로 넘어가죠. 11월 2일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파가 또 모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애 집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 저는 저번에 금정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 정도 22%의 격차를 진 걸 가지고 큰 의미 없이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패착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불경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쪽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저번에 총선은 13%포인트 격차였는데 더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낮고 여론조사에 됐는데 왜 그럴까? 그거는 중도나 보수 쪽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이 저번 총선을 이기고서 민심을 잘못 파악했다.
소위 말해서 더 강하게 뭔가 성과를 내라고 했는데 그거는 민생이었는데 결국은 탄핵이나 계엄이나 특검 가지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의 피로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의석수를 몰아준 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 해내라는 거지 그건 먹사니즘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뭐 탄핵이고 김건희 여사의 약한 고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장애 집회 아니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를 가졌는데 장애까지 나와서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탄핵을 겪었던 중도 보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마땅치 않다. 문제가 있다면 내에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좀 역반응이 나고 특히나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관점에서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꼭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는 거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담이 그렇습니다. 되는 걸까요? 부담보다도 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우리 국민들이 탄핵을 했습니다. 국민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정 의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도구죠.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니까 당신들이 헌법적 절차를 추진해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엄중한 일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위배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이 국민들 뜻을 또 확인하고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집회 얘기하시면은 저기 혹시라도 우리 이제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 네.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일 열심히 합니다. 원내에서 국회에서 다 하시잖아요. 우리 국감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러고 월 금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집회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장애 집회만 하는 게 아니고 원내의 투쟁을 병행한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결국은 많은 국민들 이제 우리 김기영 대변인 보시는 국민도 있을 거고 그런 말씀들 하신 분도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제가 접하고 우리 지역에서 만나고 우리 국민들 뵐 때는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들을 좀 해요.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계시는 거, 집권 세력이 저렇게 하는 거 정말 더 격한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민주당 뭐 하고 있냐고 우리를 질책하시더라고요. 지금 더 이상 못 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말씀을 또 듣는 것도 맞고 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정기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지난 대선서 0.73이 됐던 뭐 7.3이 됐던 0.00073이 됐던 네.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김 여사 지킨다고 김건희 여사 방탄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 자꾸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런 시각 가지고 접근하면은 글쎄요 여권이 활로가 있을까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이 정권 집권해가지고 2년 반 탈탈 털었다. 그리고 결국 1심 선고 나온다. 선고 결과를 따라서 저는 무죄가 나올지 무죄를 저는 기대하고 그러고 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와도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이거를 보고 아 그래 이재명 대표는 이런 무죄가 맞아 알겠습니다. 아니면 또 유죄가 맞아 하겠죠. 그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네. 한 의원님 이번 토요일 그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는 어디에서 주도를 하는 겁니까? 아 우리 당이 합니다. 아 민주당이 하는 거군요. 네, 민주당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고 정성호 의원께는 예. 10월 25일로 된 이재명 대표 이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될지는 모릅니다. 무죄일지 유죄일지 1심 또 선고이고요. 예.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물론 이제 한 의원께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만 정치권에는 어떤 파장이 올까요? 자 11월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권 전반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이제 파고가 오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이 구형하는 것과 법원이 선고하는 것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인 건 사실이고요. 또 법원은 또 삼권분립의 한 축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면 아마 민주당도 존중할 것 같아요. 당연히 예,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저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체포동의안 부결되었을 때 사법부에 감사한 마음을 간곡히 전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랑스럽다는 의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예측이 안 되지만 저희는 사실 이게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때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도 그때 또 위정교사만큼 소명된다고 판사가 이야기를 했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도 지금 그런 이제 유죄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그 무죄가 나오는 유죄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죠. 무죄가 나온다 돼버리면 정말로 좀 검찰이 그렇게 이제 했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리가 힘을 좀 얻겠죠. 사실이나 아니라 떠나서. 근데 이게 유죄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민주당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표는 안 내는데 그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리고 이 또 우리가 말하는 잠룡들이라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눈에 힘이 좀 들어가겠죠.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11월이 큰 요동치는 때다. 저도 궁금합니다.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올 것이다. 서영진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파장은 있겠죠. 근데 이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무슨 본회의를 잡았다, 김건희 여사 특검 연기시키는 건 참 집권 여당이 맞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한가요? 의심하시나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그 앞에 무슨 그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흔들리는 재판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3심까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입니다. 그거는 다 누구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거 결과는 만에 좋든 안 좋든 간에 당내의 결집력은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2년 6개월간 탈탈 털어서 나온 게 이거냐. 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결속력은 높아질 것이고 다만 이제 중도층에서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겠으나 저는 이 재판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선 상대 후보였던 야당 대표를 집요하게 털어서 결국엔 재판까지 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3심 확정까지는 지켜보자. 라는 여론들이 있어서 또 이 소재를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기제로 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죠?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쪽이군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11월 두 차례의 이재명 대표 관련 선고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지금 두 분의 야당 패널 분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과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소위 말해서 이번에 국감 때도 그렇고 예전에 청문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검사 관련해서 탄핵 청문회까지 하고 국감 때도 불러서 법원장에서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게 압박이지 뭐가 압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인들이 떳떳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떤 기소를 압박을 했을 때 4개 사건에 대해 7개 사건에 대해서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없는 거를 만들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증교사 관련해서 간단합니다. 녹취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을 기각한 판사마저도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연성 쿠데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본인은 탄핵 얘기 안 한다고 했지만 끌어내린다고 했을 때 언론이 다 그거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부처 눈에는 부처 보인다고 했는데 그럼 언론이 돼지인가요? 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했을 때 본인이 떳떳하시면 굉장히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저희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처럼 차분하게 기다리고 수사를 받은 그 정도 유력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지금? 진짜로요.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요즘 이번에 검찰 고위 간부들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그 브리핑할 때 하루 만에 들통나 버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봐왔다는 거죠. 나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 같으냐. 이제 혐의 숫자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김 대변인도 기자에 있었으니까 언론인들 얘기합니다. 만약에 성남FC 제3자 뇌물로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스포츠 구단 지원 못한다. 운영 못한다고 합니다. 그건 다 들었어요 우리가. 그거 처음 시작이 여러 가지 쌍방울 문제도 다 혐의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몇 개 혐의에 몇다. 저분이 단식을 하면서도 조사를 6번 또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한 번도 거부한 적 없고
그 지난번 유세 때 말씀하신 거는 국민들이 아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저도 제 지역구에서 선출된 공직자인데 제가 국민 뜻에 우리 지역 주민들 뜻에 반하면은 저 소환해가지고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끌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까? 왜? 지금 제왕 국가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여왕입니까? 왜 조사를 안 받습니까? 왜 수사 안 받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한번 소환 조사를 안 받았습니까? 뭐 영장을 안 쳤습니까? 영장 쳐서 기각됐죠. 유지훈 교수 자꾸 얘기하시는데 당시 그때 재판관은 그 원본이 아니고 검찰이 낸 전체 30분 분량이 아니고 한 2, 3분짜리 낸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죠. 지금 네. 어떤 결론이 날지. 이 관련해서는 김기영 전 부대변인 발언까지 듣고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서 이성윤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보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본인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성을 해야죠. 그러면서 그 관련된 부분들은 다 탄핵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성윤 의원님께서 탄핵을 당해야 됩니다. 예. 아마 이성윤 의원은 뭐 안 한 게 아니고 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닌가 예. 싶은데. 이야기 네. 넘어가죠. 수사기록 남겨놨죠. 네, 서영주 전 부대변인께는 윤한회동 직전에 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이제 여야 회담 추가 이제 추진하는 것이 논의가 됐고 하게 될 텐데 1차 회담 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주목도는 높았는데 손에 쥐는 건 별로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부분에 대한 접점 이야기를 좀 여야 대표회담에서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에서 특감을 해결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날 때는 특검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특감만 가져오면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민생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죠. 금투세, 의료 대란, 뭐 여러 가지 민생 지원 회복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특별 지원법부터 시작해서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의 이 리스크를 어떻게 없애지? 지금 각종 지표에서 보면 민생을 누르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입니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리스크를 치워야만 민생이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특검 아니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어렵게 한 허들을 넘으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갖고 가야만 나머지 뭐 금투세 등등등 민생 현안들이 물꼬가 트일 것이다. 그래서 단순해졌습니다. 이제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국민의힘의 의총이 끝나고 하겠죠. 이재명 대표는 특검의 해법을 잘 가져오면 나머지 특감에도 이런 요구도 들어줄 거고 인권재단도 들어줄 것이고 나머지 민생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특검의 해법을 오늘부터 고민하셔라.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감 등 좀 정치적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생 이야기를 하는 또 여론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금투세. 진전될 게 있을 것이냐 또 인구전략 기획부 설치 논의가 좀 조율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오늘 또 한동훈 대표께서 최고위 할 때 그 민주당이 금투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민노총 눈치 보는 거냐? 아이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셨는데 대표님 말씀이 하셨는데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또 그런 정황이 또 보였기 때문에 하신 거고. 예. 지금 이게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여론이 많다면은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투세도. 그리고 그래도 좀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2+2 회담. 그럼요. 예, 민생협의체. 민생협의체 그 오늘 우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통과시키고 이 국민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법안 통과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돼서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잡히고 정말 된다면 저는 뭐 다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민생 현안도 이재명 대표께서도 다 하려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선물도 좀 주고받으려고 또 노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재명 대표께서는 100%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의지나 생각을 묻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좀 궁금한 사항이죠.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두 분께 이야기 못했던 말씀 못했던 두 분께 이제 이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러시아 북한군의 파병 관련되는데 국정감사 기간이었나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 요게 이제 상당한 논란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 대응이 정치적 기본 아니냐. 북한의 파병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이 먼저 규탄하는 게 우선이어야 된다. 이런 또 지적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도 또 규탄을 했고요. 네. 다 아시지만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규탄을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규탄했고 북한 파병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북한군이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파병한다는 건 분명히 규탄받아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질문하신 그 국가안보실장과 또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기호 의원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문자, 저건 그 문자를 보낸 분에 대해 또 국가안보실장은 또 뭐 수긍하는 듯한 답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가 위기를 안보를 관리해야 될 집권 세력이 이거를 마치 악용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 정부의 기본 업무 가장 킬 원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대북 심리전에 이용하자? 그럼 위기를 고조해가지고 최근 드러난 김건희사를 비롯한 모든 집권 세력 입장에 볼 때는 불리한 악재를 덮겠다는 겁니까? 이런 의도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적에 대한 거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죠. 김기현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 보니까 워딩이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외환 유치 외환 유치라는 표현을 써서 좀 생경한 단어긴 한데 네. 그런 부분을 하시고 또 계엄 예비 음모 그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엄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뭔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이거를 억지 춘향으로 이제 경강부회식으로 뒤에 나온 거를 여기 붙이는 형국이 된 거죠. 저는 야당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도의 문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과연 북한이 봤을 때 얼마나 흐뭇하게 볼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황당 선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 투쟁까지 하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연성 쿠데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여하튼 외교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좀 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 서영주 전 부대변인도 하고 싶은 말씀이신데 시간이 다 돼서 두 분께는 다음에 우선적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